다 종류는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서스턴 척도라고 합니다. 서스턴 척도라고 해서 등현 간격 척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등현 간격 척도, 유사 등간 척도. 자, 요것만 한번 볼게요. 등현 간격 척도는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간, 같은 간격으로 본다. 뭐라고요? 같은 간격으로 보는 척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서스턴 척도. 그래서 유사 등간하고 비슷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스턴 척도라고 합니다. 서스턴 척도. 자, 서스턴 척도는 말씀을 드리면 실무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다시 뭐라고요? 실무에서는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300개 문항을 만들어야 돼. 300개 문항을 만들어서 이제 평가자들에게 먼저 뿌립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체크해요. 선호도를 체크해서 가장 두한테 밀집되는 것들이 있을 거냐요. 밀집된 걸 가지고 걔를 문항으로 선정하게 돼요. 11개 척도로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11개 척도로 만든다. 자, 다시 뭐라고요? 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평가자들에게 선호도를 물어봐요. yes, no, yes, no로만 물어봐요. 그래서 응답 분류를 만들어서 11개 간격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yes, no로 만드는 것들을 서스턴 척도라고 합니다. 서스턴 척도.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한 100개에서 200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대중매체는 유해하다. 대중매체는 나쁘다. 자, 뭐 대중매체는 뭐가 유해하다 말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좋지 않다. 이렇게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선호할 정도가 더 높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과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간격과 간격은 같은 것으로 본다. 뭐라고요? 이 간격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 등간 척도. 그래서 등현 간격 척도라고 보는 겁니다. 11개 척도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11개 척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100개에서 200개, 즉 100개 다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항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평가자들에게 평가를 뭐든 다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문제야. 평가자의 편견이 들어가면 또 문제야. 그래서 등현 간격 척도 자체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서스턴 척도는요. 100개에서 200개 문항을 만들어서 평가자들에게 먼저 뿌려요. 선호도를 측정해서 11개 간격으로 만든다. 뭐라고요? 11개 간격으로 만듭니다. 너무 편차가 큰 것들은 버려버려요. 민감한 부분은 다 버려버리고 만들기 위해서 등현 간격 척도, 즉 yes, no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00개에서 200개를 만들고요. 평가자들에게 선정하고요. 그 선호 정도를 봐서 11개 간격으로 만든다. 뭐라고요? 11개의 간격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문장을 잘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단점을 보시게 되면 어떻다 200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겠죠? 나쁘다, 유해하다, 좋지 않다 이런 문항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등간격이냐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등간격이냐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자들의 편견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응답을 했다. 이 선호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유해하다.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체크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가 3점, 얘가 5점, 6점, 7점, 2점, 3점, 5점, 6점, 7점.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죠? 얘 평균을 나면은 5.25가 나올 거예요. 5.25. 근데 여기에 중앙값은 몇인가요? 4. 그러니까 4보다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높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 등간 척도. 서스턴 척도라고 합니다.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스턴 척도. 실무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서스턴 척도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뿌리고 11개 간격. 뭐라고요? 뿌리고 11개 간격인데 등간격으로 본다. 하지만 등간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뭐예요? 100개에서 200개 만들기가 힘들어. 두 번째는요. 평가자들에 뿌려야 되면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평가자들의 편견이 들어가. 그게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세요? 유사 등간이니까 등간으로 보는 거예요. 등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등간으로 보기 위해서 문항들을 선호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집되는데 얘가 정말로 등간격으로 만들긴 하는데 정말로 등간격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자들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 등간 척도예요. 등간 척도를 비지만 비슷한 걸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었나요? 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가더스 척도라고 하는데요. 보가더스 척도라는 것은 집단 간 거리 측정. 뭐라고요? 집단 간 거리 측정을 보가더스 척도라고 하고요. yes, no로만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요. 니커트 척도는 1점부터 5점까지의 강도를 체크하죠. 니커트 척도는 강도를 체크한단 말이에요. 강도를. 하지만 얘는 yes, no로기 때문에 얘는 양자택일력만 선택하는 겁니다. 조사 방법이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는 yes, no만 선택하는 거예요. yes, no는 뭐냐? 이런 건들. 즉 영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웨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yes 이렇게 보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보가더스. 근데 여기서는 요렇게 집단 간의 거리 측정을 보는 거예요. 집단 간의 거리 측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가더스 척도. 다시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보가더스 척도. 보가더스 척도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긍정에 앞에 놓고 부정을 맨 끝에나 놓고요. yes, no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겉트만 척도로 해서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겉트만 척도를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누적 척도. 그래서 얘는 아까 나와 있는 보가더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인데요.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얘하고는 다른 걸로 봅니다.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하고 좀 다른 걸로 격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가더스 척도와 달리 얘에 있는 겉트만 척도는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어차피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는데 누적 척도기 때문에 4번을 yes를 선택하면 1번, 2번, 3번을 모두 yes가 돼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4번이 yes가 되면 1번, 2번, 3번도 yes라고 응답을 해야 올바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누적 척도기 때문에. 뭐라고요? 누적 척도라는 것은 누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2번까지는 적합하다. 야, 3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 3번도 모두 yes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올바른 척도겠죠? 올바른 척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체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삐져나온 거죠? 원래는 4번이 1번, 2번, 3번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4번이 3번을 포함을 못하는 거잖아요. 4번이 3번을 포함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오류예요. 얘가 오차,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차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어야 돼요. 이것을 겉트만 척도,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딱 조사할 건데, 첫 번째, 혼자 사십니까? 뭐가 있을까? 여자친구가 있으십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적 척도가 되는 건가요? 누적 척도가 되는 건가요? 누적 척도가 되긴 되는데, 내가 이거 순서로 바꿔보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적 척도가 되면 안 되죠. 얘 결혼, 이건 서로 다르다면, 이렇게 되면 다죠. 여자친구하고 결혼한다. 결혼했는데 여자친구하고, 와이프가 여자친구는 아니잖아요. 얘를 포함이 되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 포함되는 문항으로서 얘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겉트만 척도로서 적합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결혼한 거하고 얘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했대. 결혼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부적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항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트만 척도랑 뭐라고 한다고요? 누적 척도. 뭐라고요? 누적 척도라고 하는데 얘는 서로 이질적인 문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보기 자체가 서로 이질적이에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 이질적인 응답 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겉트만 척도에서 중요한 거는 재생계수가 중요합니다.
겉트만 척도에서 중요한 거는 재생계수. 1 마이너스 문항수 곱하기 응답자 수분의 오차수. 다시요. 재생계수는 뭐라고요? 1 마이너스 문항수 곱하기 응답자 수분의 오차수. 이건 거의 필기에서 나오지 실기에서는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현재까지 다른 데를 봐도 이거 크게 나온 적은 없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보류로 보시면 되는데 1 마이너스 문학수 곱하기 대장수 수분의 오차수. 이걸 재생계수라고 합니다. 자, 재생계수는 0.9 이상이 나와야 된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트만 척도라는 거 뭐라고 된다고요? 누적 척도라고요. 겉트만 척도는 뭐가 된다고요? 누적 척도예요. 즉, 다 yes, no를 선택해야 돼. 다 yes, no를 선택해야 돼. 얘는 4번까지 yes를 선택했으면 1번, 2번, 3번은 모두 yes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차가 생긴 거죠. 즉, 가장 큰 높은 1과 가장 낮은 사이에 0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가 있으면 안 돼. yes와 yes 사이에 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오차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A라는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을 했는데 요게 응답을 안 했어요. 얘 오차예요, 오차가 아니에요? 얘 오차죠? 얘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B에는 오차가 없죠? C에는 오차가 있나요, 없나요?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지금 몇 개예요? 오차가 2개예요.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0, 0, 0 이렇게 해서 오차가 몇 개예요? 3개죠, 3개. 여기 1, 1이니까. 1, 1하면 오차 하나, 둘, 3개죠? 오차가 3개예요. 자, 재생계수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계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첫 번째, 1 마이너스 문항수가 몇이에요? 문항수. 예? 문항수가 응답자 수 3. 오차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재생계수 CR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봐도 요거는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재생계수는 아까처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소시오메트리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시오메트리라는 것은 집단 내 거리 측정을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집단 내 거리 측정을 소시오메트리. 집단 가는요? 보가더스. 자, 집단 가는요? 보가더스. 집단 내는요? 소시오. 자, 집단 가는요? 보가더스. 집단 내는요?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회사 내부에서 응답자와 상담 대상, 응답자와 상담하고자 하는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상담하지는 않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은 B에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C에게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D에게는 사람을 받고 싶지 않아요. B는 누구에게도 상담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C는요,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다. D라는 사람은요, B에게만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상담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상담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에? C죠, C. C가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상담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상담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시오메트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요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잠깐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A라는 사람은 B, C, D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B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나요? 안 하나요? A는 B에게 상담을 받고 싶나요? 아닌가요? 상담을 받고 싶어 하죠. A하고 C는요?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다. A하고 D는요? 아니에요. 자, B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C라는 사람은요? A, B, C 모두 받고 싶죠? D라는 사람은요? C, B에만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림이 요게 얘예요. 요거만 보시면 좀 어려우시면 방향성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시오그램.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시오그램. 네, 소시오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평정속도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하셔서 나 평정속도로 하면 돼. 자, 평정속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4점 척도를 평정속도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4점 척도를 평정속도라고 하고 5점 척도는요? 총합평정속도. 뭐라고? 5점 척도를 총합평정속도. 그 다음에 뒤에 보실 건데 10점 척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점 척도는 뭐라고요? 연속평정속도. 뭐라고요? 얘는 연속평정속도. 11점 척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연속평정속도. 좀 이해되시나요? 다시 뭐라고요? 4점 척도는 평정속도. 5점 척도면 총합평정속도. 그 다음에 11개 간격이면 연속평정속도. 연속평정속도로 갑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평정속도라는 것은 4점 척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평가자들의 평가합니다. 응답 자기가 평가하죠. 자기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강도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평가를 한다. 얘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원리에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하고 비용, 간다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평정속도. 대충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배우셨던 것 중에 보면 그러니까 니커트 척도는 대충 아실 것 같아. 근데 서서 척도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 다시 좀 그것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과 척도인데요. 측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값을 얻어내는 과정. 이걸 측정이라고 해요. 척도는요. 숫자들의 체계. 숫자들의 체계입니다. 척도에는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로 구분되는데 질적 척도는 뭐라고요? 평균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 양적 척도는 평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명목 척도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감승제가 안 되니까 같다 같지 않다만 돼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부등식까지.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다. 뭐라고요? 절대 0점이 없다. 비율 척도는요. 절대 0점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 넘어가고요. 이제부터 이제 니커트 종류인데요. 니커트 척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커트 척도는 강도를 체크합니다. 응답자의 강도나 태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구성하는 절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그 다음에 매우 만족을 1에다가 놓을 거냐? 5에다가 넣을 거냐? 그 다음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회수를 해서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신뢰도 분석을 왜 해야 되냐 말씀드리면 예전에 문제로 나왔어요. 신뢰도 분석하는 거. 근데 그 표로 나오고 해석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거는 못 푸는 거야. 그건 못 푸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땡큐로 풀죠, 그런 건. 껌으로 푸는 거지. 4줄이면 돼. 30점짜리인데 4줄이면 돼요, 그거는. 쓸 게 없어. 4-5줄이면 끝이야. 그게 30점이야. 근데 다른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신뢰도 분석을 해서 쓸모없는 건 뺀다. 그리고 총점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총합평정속도로 한다. 자, 총합평정속도의 장점은 뭐가 있다고요? 응답하기 편하다. 이미 검증된 것들은 많다. 근데 문제점은요? 정말로 등간격이 아니다. 뭐라고요? 정말로 등간격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강도가 무시된다. 뭐라고요? 응답자의 강도가 무시된다. 그 다음에 관대하여 오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스턴 척도입니다. 서스턴 척도는 키워드. 서스턴 척도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뿌리고 11개 간격 만들어 놓고 실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응답자들에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등현 간격 척도이기 때문에 100개에서 200개의 문항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평가자들과 하여금 먼저 선호도를 측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등간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평가자들의 편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스턴 척도. 서스턴 척도. 네. 다음에 보가더스 척도는 뭐라고 된다고요? 집단 간 거리 측정. 뭐라고요? 집단 간 거리 측정. 집단 내는요? 소시오. 집단 내는 뭐라고요? 소시오. 그 다음에 커트만 척도입니다. 커트만 척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누적 척도. 뭐라고요? 커트만 척도는 누적 척도. 재생계수 어떻게 구한다고? CR은 1- 문항수 곱하기 응답자 수분의 오차수. 자, 조사 방법론에서 식을 외워야 되는 게 딱 3가지. 조사 방법론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럭저럭 외워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조사 방법론은 외워야 될 게 식이 딱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외워주신 게 좋긴 좋은데 보너스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점수를 또 놓치는 걸로. 자, 재생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1-, 문항수 곱하기 응답자수분의 오차수. 오차수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생계수는 아까 다 구했고요.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평정척도는 뭐라고요? 사정척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끝낼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눈빛들이 많이 척도에서 좀 흐르르륵 가시기 때문에 요거 좀 오늘 좀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합격만 외치지 마시고 복습 부탁드려야 돼. 복습. 예습 말고 복습.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합격입니다. 하나, 둘, 셋, 합격! 다시! 하나, 둘, 셋, 합격! 합격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한 거 하신 것 같습니까?